한국은 미국이 보호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독일 국방전략연구소에 일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의 군사 기술을 보고 경악하고 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통의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알라릭 스타인 박사이고 독일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수석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보고서를 읽고 군사 전략을 연구하며 서구의 전통적인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믿으며 지냈어요.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작고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미국이 보호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며 기술은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여겼어요. 어느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여러 장의 서류를 뒤적이며 복잡한 차트들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방은 조용했고 저는 익숙한 환경 속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는 독일 국방부의 매우 중요한 분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모든 말을 집중해서 들으며 곧바로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국방부에 도착하니 저는 큰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방은 어둡고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과 결연한 표정의 다른 여러 관리들이 앉아있는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회의실 앞에 서 계신 마르쿠스 피셔 씨는 정직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분은 문서가 가득 든 폴더를 들고 계셨고 곧 그 문서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군사 기술과 국방 수출, 실적에 관한 놀라운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르쿠스 씨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저의 눈앞에는 자주포, 우리의 것보다 더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탄도 미사일까지 나타난 차트들이 스쳐갔어요. 마르쿠스 씨가 말씀하실 때 저는 점점 불안함을 느꼈어요. 평생 동안 저는 오랜 시간 쌓아온 전통과 방법만이 강하고 안전하다고 믿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치와 그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제 오래된 생각들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제나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일까요? 그러던 중 독일 국방부 장관께서 일어나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해요.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감동적이면서도 도전적이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미래의 안보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동료들과의 협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회의실을 나왔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희망과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에 제가 몰랐던 더 많은 것들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고급 기술의 이미지와 혁신의 약속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가 이토록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작게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큰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회의에 참석한 진지한 얼굴들, 긴급한 목소리들, 그리고 제 모든 신념의 도전장을 내민 놀라운 문서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 깊은 속에서는 제 오래된 편견을 내려놓고 한국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곳의 기술,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모든 익숙함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가능성에 큰 기대를 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본 진지한 얼굴들, 놀라운 수치들이 적힌 문서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의 강렬한 말씀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생각을 정리하려 할 때쯤 또다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놀라운 문서들을 보여주셨던 마르쿠스 피셔 씨의 목소리였거든요. 스타인 박사님, 마르쿠스 씨가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회의실로 다시 오셔야 해요. 꼭 보셔야 할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부디 빨리 와주세요. 그 말씀에 제 몸 전체의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전 회의에서 낙서가 가득한 제 노트북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다시 국방부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여러 관리들과 군 장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르쿠스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실 앞에 서 계셨고 어제보다 무거워 보이는 새 폴더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스타인 박사님, 마르쿠스 씨가 조용한 회의실에 메아리치듯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어제 보신 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업데이트된 수치와 더 상세한 보고서들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이제는 더욱 강력해졌어요. 한국의 군사기술은 단순히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마르쿠스 씨는 폴더를 열며 새롭고도 다양한 차트와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날렵한 디자인과 강력한 엔진을 가진 새로운 전투기,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국방 프로젝트에 투입된 첨단 로봇들의 사진들이었어요. 하나하나의 이미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 즉 한국이 단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혁신적인 나라임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았어요. 마르쿠스 씨가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랜 신념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이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곳의 기술자들이 진정,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 전통적인 방식만을 믿어왔던 저조차도 그 수치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눈앞에서 한 비밀이 서서히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고 그들 또한 한때 무시했던 곳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된 듯했어요. 저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작은 설렘을 느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던 걸까요? 제가 몰랐던 한국에서 배울 점이 이보다 훨씬 많았던 걸까요? 마르쿠스 씨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계속되었어요. 저희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저희도 함께 변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와 기계가 아니라 혁신의 정신과 새로운 시도를 향한 용기입니다. 그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늦은 밤까지 옛 보고서를 연구하며 이해하지 못했던 타국의 아이디어들을 무시해왔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번 전환은 제 인생의 전환점임을 깨달았어요.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전혀 다른,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세계로 발을 들여야 한다는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늘하고 상쾌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갔어요. 약간의 불안함과 동시에 기대감 그리고 무한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배우라는 이 호출은 단순히 상관님들의 명령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였어요. 국방부의 긴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오래된 의심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예요.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듯했어요. 긴급하게 받은 그 호출은 미래로부터 온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변화와 혁신의 약속 속으로 저를 초대하는 듯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진실들을 직접 보고 배우며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어려울지라도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당당히 맞서리라 마음먹었어요. 그 긴급한 회의 이후 저는 직접 한국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행 준비를 하면서 가방에 옷뿐만 아니라 제 노트북, 펜, 그리고 오래된 신념을 바꿀지도 모를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도 챙겼어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제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비행기 출발 날이 되었고 저는 독일의 분주한 공항에 서 있었어요. 비행은 꽤 길었어요. 산과 바다, 넓은 대지를 넘어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어요. 제 좌석에 앉아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회의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와 본 이미지들을 떠올렸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마르쿠스 씨와 국방부 장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말 현대적이고 첨단일까 하는 궁금증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비행 중에 옆자리에 앉은 분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도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서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각자의 여정과 앞으로 발견할 것들에 대한 희망에 대해 몇 마디 나누었어요. 그의 설렘은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이 우리를 상상도 못할 모험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여러 시간이 지나자 비행기는 하강하기 시작했고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깔끔하고 밝으며 현대적인 주변 환경에 감탄했어요. 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대신 다정한 로봇들과 자동화 기계들이 복도를 매끄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공항은 마치 여행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우주 정거장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저는 민준혁 대령님을 만났어요. 대령님께서는 단호한 악수와 환한 미소로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겨주셨어요. 대령님의 눈빛에서는 친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느껴졌고 깔끔한 제복을 입으신 모습과 자신감 있는 태도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인도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령님은 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성취의 자부심을 가진 동시에 발전을 기꺼이 나누려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함께 하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민준혁 대령님은 공항 곳곳을 안내해 주시면서 제게 세세한 것들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보세요. 로봇들이 짐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정보 스크린들이 모든 것을 얼마나 명확하고 간단하게 보여주는지 보세요. 대령님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 덕분에 모든 것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걸어다니며 밝은 조명, 분명한 표지판,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흥분과 경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첨단 기술은 단지 기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건물이 설계된 방식, 그리고 직원들의 다정한 태도 속에도 배어 있었어요. 한국은 전통뿐만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민준혁 대령님께서 이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실 때 저는 한국만의 강렬한 정체성과 활기찬 창의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편안한 대기구역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깊게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매끄러운 바닥, 깨끗한 벽, 전시된 현대 미술 작품들이 이곳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보았던 모든 것을 차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다정한 로봇들, 명확한 디지털 표지판들, 그리고 마치 연습된 무용수들처럼 바쁘면서도 즐겁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이 새로운 디테일들이 한 나라가 스스로 변화해 온 거대한 이야기의 작은 조각임을 깨달았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순간이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한 걸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발견의 여정에 함께하는 한 부분이 된 것 같았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깊은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첫 신호들을 보았고 앞으로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저는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과 새로운 광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의 비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과 더 나은 내일의 약속을 품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들어서게 한 셈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 곳곳이 에너지와 색채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하늘을 찌를 듯한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을 보게 되었고 모든 길모퉁이마다 밝은 불빛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웃음소리, 담소, 그리고 분주한 차량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경험할 새로운 모든 것들에 대해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민준혁 대령님께서 공항에서부터 서울 도심까지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는 거의 스스로 움직이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차량을 타고 이동했어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거리에는 서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어요. 길가에 심어진 나무들은 정성스럽게 가꿔진 모습이었고 모든 건물들은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옛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기분 좋은 놀라움을 느꼈어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건물은 높았고 파란 하늘을 반사하는 큰 창문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내부는 밝고 탁 트인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담은 이미지와 영상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준혁 대령님께서는 이 스크린들이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공유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요. 건물 내부의 넓은 한방에서 민준혁 대령님께서 특별한 제어판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한 번의 터치로 전체 벽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바뀌었어요. 그 스크린에는 한국의 첨단 방위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진과 영상들이 띄워졌어요. 저는 강력하고 정밀해 보이는 K9 자주포의 선명한 이미지를 보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KF-21 전투기의 영상을 시청했어요. 장거리 미사일과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들의 애니메이션도 보여졌어요. 마치 고급 기술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했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저는 경외감과 놀라움을 느꼈어요. 하나하나의 사진과 영상이 한국 사람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디테일 속에서 열정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민준혁 대령님께서는 한국이 옛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희망과 설렘을 안겨주었어요. 또한 건물 내 직원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너무 다정하고 친절해서 제 질문에 언제나 기꺼이 답해 주셨어요.
한 직원분께서는 디지털 스크린 덕분에 모든 중요한 정보가 즉시 공유되어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서울에서는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인다는 것을 배웠어요. 건물의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곳곳에 숨겨진 혁신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우편물을 배달하는 로봇, 질문에 답변해주는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정원 등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한국이 단순히 현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오늘 본 모든 놀라운 것들로 머릿속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마치 크고 흥미진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제 오래된 의심들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이 무한한 가능성과 스마트한 아이디어의 땅이라는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이 기술들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카페의 조용한 한 구석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펴고 오늘의 모든 세부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밝은 스크린,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다정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서울이 제게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고 때로는 변화가 놀랍고도 멋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의 놀라운 혁신들을 더 많이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민준혁 대령님께서 저를 서울에서 멀지 않은 평택의 한 군사기지로 모셔다 주셨어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 심장은 흥분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쿵쿵거렸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군사기지는 매우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넓은 대문을 통과하며 이동하는 동안 깔끔한 성과 밝은 색상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곳 전체가 과학 실험실과 군사 캠프가 어우러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한 건물 밖에서는 몇몇 엔지니어 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며 큰 스크린에 표시된 디지털 지도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것이 매우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정차 지점은 KF-21 전투기가 보관되어 있는 큰 행거 근처였어요. 이전에 사진과 영상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한 기체 앞에 서보게 되었어요. 그 전투기는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반짝이는 금속 몸체와 날카로운 각도로 인해 빠르고 위험해 보였어요. 제 상상 속에서 그 엔진의 포효 소리가 거의 들릴 정도였어요. 민준혁 대령님께서는 KF-21 전투기가 한국의 자부심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빠르고 민첩하며 첨단 기술로 무장된 전투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전투기 주위를 걸으며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조종석은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컨트롤들이 가득했어요. 스위치와 버튼 하나하나마다 뚜렷한 용도가 느껴졌어요. 이런 기계 안에서 비행한다면 바람이 스치는 느낌과 속도의 짜릿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심지어 짧은 비행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룸에도 들어갔어요. 그 순간 엔지니어와 조종사분들이 매일 공유하는 흥분과 결의가 제 안에 느껴졌어요. 인상적인 전투기를 본 후 저희는 다른 첨단 무기 체계들을 보러 이동했어요. 한 건물에서는 여러 첨단 미사일 체계들이 정돈된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미사일들은 튼튼한 발판 위에 장착되어 언제든지 발사 준비가 된 듯 보였어요. 또한 제어된 패턴으로 날아다니는 스마트 드론들도 있었어요. 마치 목적을 가진 새 떼처럼 우아하게 하늘을 날며 그 정교한 움직임에서 뭔가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제어실 안에서는 이 새로운 방위 기술에 대해 연구하시는 한지혜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박사님에 따르면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강력한 무기 개발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는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키고자 하는 열망의 결과라고 하셨어요. 한지혜 박사님은 큰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자세한 차트와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미지들에서는 한국이 방위 수출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선진국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옛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비교하는 수치들을 보면서 빠른 발전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혁신이 어우러져 강력한 방위 산업을 구축한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은 너무나 명확해서 한때 의심했던 이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기지를 돌아보며 걸어 나오는 길에 저는 마치 역사의 한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건물 하나하나, 기계 하나하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발전과 헌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경험 많은 군 장교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일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결연함이, 미소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밝은 미래, 즉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미래를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군인들과 연구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때로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시작되어 팀워크와 끈기로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들으며 어디서 왔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기지를 떠날 때쯤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첨단 기계를 보고 인상적인 수치를 읽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혁신의 정신과 크게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영원히 달라질 것임을 깨달았어요. 기지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고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로 일찍 일어났어요. 이곳이 제게 수많은 놀라움을 보여주었기에 떠나는 것이 조금은 슬펐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한국과 그 놀라운 기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 아침 민준혁 대령님과 마지막으로 만나셨어요. 국방부 근처의 조용한 정원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원은 작았지만 아름다웠고 활짝 핀 꽃들과 가지치기 잘 된 나무들로 가득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싸주고 부드러운 바람이 잎사귀들을 살랑살랑 속삭이는 듯했어요. 민준혁 대령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스타인 박사님, 지금까지 저희의 발전상을 직접 보셨으니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자부심과 결의를 느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을 정리하며 가방에 넣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놀라운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첨단 전투기, 스마트 미사일,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다정한 사람들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이제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옛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은 에너지와 창의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보였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미국 국방부의 대표 데이비드 밀러 씨와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호텔의 조용한 한 구석에 앉아 화면에 나타난 데이비드 씨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께서 스타인 박사님, 이번 여정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용감한 심장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안전한 세상을 위한 계획도 이만큼 강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단결감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는 단순한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발전과 약속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데이비드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대화는 단순히 군사 기술에 관한 것을 넘어서 우정과 협력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관한 것임을 느꼈어요. 방문 중 만난 엔지니어, 군인, 연구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의 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독일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자 저는 호텔 방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가 지며 도시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는 모습이 제 여정의 완벽한 마무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모든 것과 느낀 감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술, 체계적인 군사기지, 서울의 인터랙티브 스크린,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적었어요. 독일로 돌아가게 되면 제 방문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모두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은 옛 생각들이 새로운 꿈에 의해 도전받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크고 작은 모든 나라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게 일깨워 주었어요. 노트북을 덮으면서 저는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의심과 옛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변화를 믿고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며 혁신의 힘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만난 이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단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있으며 함께 협력한다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지금까지 알라릭 스타인 박사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